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시즌5 진행을 맡은 홍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광고 구조물의 역사를 이끌어냈다 해도 무방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려 1983년부터요. 이 광고 구조물을 제작해온 기업 종로 에드입니다. 와, 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넘치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종로 에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때론 경기장에서 목표 지점을 안내하거나 경기 실황을 중계하는 등 수많은 정보와 광고를 전달하는 광고 구조물. 광고 구조물이 흔하지 않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광고 구조물 트렌드를 쫓으며 그 영역을 착실히 넓힌 기업이 있습니다. 1983년부터 대한민국 광고 구조물의 역사를 써온 기업, 종로 에드입니다. 종로 에드는 오랜 세월 수많은 광고 구조물을 만들며 축적한 노하우와 철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신뢰를 얻었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튼튼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설치까지 선보이며 동종업계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종로 에드는 세밀한 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근면 성실함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종로 에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5개 광고 산업의 1세대 아이콘으로서 광고 산업 외길을 걸어오신 김태서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종로 에드의 김태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종로 에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을 전문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신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정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고 사업을 천직으로 삼은 것이 제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또는 전 국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돼서 심취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친구 형님이 이런 광고 쪽 사업을 하셨는데 그쪽이 좀 알바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크릴에다 뭐 했었나요? 아니면 뭐 아니면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죠. 페인트 철판에다가 페인트로 글씨를 도안해서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60년대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크릴은 그 후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아크릴에서 조명을 넣어서 그런 걸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프렉스라고 해서 이제 천인데 고급 아주 질긴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명을 넣고 칼라를 넣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대형화도 할 수 있고 소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해가다가 다시 전광판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지금은 LED 광고물이 한 70% 정도는 LED 광고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레비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LED 쪽으로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종로 에드의 이 뭐 경쟁력이랄까?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저희 공장 내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작, 이제 현장의 기초서부터 시공해서
AS까지 저희 공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타기업들은 거의가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외주를 줘서 조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그 마찰도 있고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해도 제작을 해도 제대로 그 소비자 그렇죠. 눈에나 마음에 안 들 경우도 많은데 많죠. 따로따로 조합을 하다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데 타 회사들은 그런 게 좀 드물지 않습니까? 서로 외주를 주다 보서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빨리 해결을 못 하죠. 이제 그런 것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종로 에드만의 기술과 장점을요, 저희가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983년 창립 이후 한 차례의 쉼도 없이 꾸준히 성장해온 종로에드. 종로에드는 대형 광고물의 시작부터 전성기까지 모두 경험하며 성장한 이른바 잔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LED 쪽은 아니고 하우징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물하고 외부하고 기초나 이제 그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형 광고물 제작 기업이 많지 않았던 때 대부분의 5개 광고물 제작 설치를 종로에드가 맡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 5개 광고는 종로에드가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도심 곳곳에 세워진 광고물들을 도맡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84년도 진짜 말 그대로 조그만 저기에서 간판이라는 그 가게라는 걸 차려갖고 종로 광고로 가서 그 이제 이게 이제 하얀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광판이라는 그 저기를 한 지가 90년도 초 같아요. 그때서부터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조물, 큰 구조물은 그 뭐 5손 안에 꼽을 정도로. 김태서 대표는 빠르게 변하는 업계를 지켜보며 미래 먹거리를 궁리했는데요. 당시 업계에서 눈길도 주지 않은 광고 구조물 제작 설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광고 구조물 제작 설치의 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저희는 갖춰져 있고 오래된 직원들이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저희 직원들이 우리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걸 빨리빨리 적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블루오션을 캐치한 김태서 대표는 필요한 기술을 지닌 인재를 발굴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정진하며 성공가도에 올랐습니다. 회사 운영은 협업을 하시면서 모든 작업은 종로에드가 혼자 하는, 직접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뭐가 됩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차단을 해놓고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비하고 인원하고 돈 1,000만 원 이상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루에.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 떨어지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같은 건 그런 것이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되고 딴 사람들 5시간 걸릴 때 저희는 2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나에서 10대까지 다 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오셨으면요, 분명히 고비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가 있으셨죠? 있죠. IMF 때가 제일 어려웠죠. 뭐 물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선 뭐 여기저기 부도는 그때는 또 어음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봐서는 어음들이 막 부도가 나니까 그걸 메꿔야 되기가 참
여기저기서 돈 빌려다가 메꾸고 뭐 다시 그것도 엎어쳐서 다 갚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죠. 그게 굉장히 큰 그 데미지를 막 입었었는데 제가 몸뚱아리 하나로 이 거래처 CEO분들한테 잘 보인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용 안 읽고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본바닥에 그 미천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종로애들을 일으키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물 예 좀 들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월드컵 때 5개 구장의 월드컵 구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10개 우리나라가 10개 월드컵 구장인데 저희 회사가 5개 구장을 했습니다. 상암 구장서부터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렇게 해서 5개 구장을 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지금도 뿌듯한 진짜 적이고요. 말만 들어도. 네, 사직구장, 부산 사직구장 그 대형 전광판 그것도 저희가 했고 강남의 H백화점의 벽면 대형 전광판 와. 뭐 일일이 꼽으려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기 뭐 고속도로에 깔려 있는 우리나라 도로에 깔려 있는 물건의 한 70%는 뭐 저희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그거 만드는데. 근데 물건에 따라 다르죠. 이게 부산 사직구장 같은 거는 뭐 제작해서 시공까지 한 4, 5개월씩 걸리고. 4, 5개월. 예. 이제 고속도로 전광판 같은 건 뭐 한 공장에서 3, 4일 만들어서 한 2시간 가서 시공할 수 있고. 이 물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 설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제일 오래 걸린 건? 아제르바이잔께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높이가 42m 높이의 회전용 전광판이라 돼갖고 여기서 제작하는데도 한 2달 이상 걸렸고 현장 가서 시공하는데도 한 3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아제르바이잔이요? 네.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네. 뭐 그 밖에도 좀 의미 있었던 뭐 그런 작품, 해외 작품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뉴욕의 스퀘어 가든에 있는 와. RG 전광판. 이건 TV에도 여러 예, 번 예, 나오고 예, 예. 자주 광고로 나오죠. 나오던 네. 그런 광고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뭐 저기 뭐야 티니지 축구장의 네. 전광판 같은 거 그런 거 많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이게 뭐 동남아는 거의 다 광고용 조그만 광고를 많이 했고 대련이나 뭐 심천에 삼성전자에 한 거 뭐 그런 거 많죠. 앞으로 광고 구조물 제작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소형화돼 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게 소형화했다가 대형화가 됐다가 다시 소형화되고 아기자기하고 그 어밀렴이란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패턴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창업 이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광고 구조물 업계의 길 위에서 쉬지 않고 정진해 오신 우리 김태서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이 궁금합니다.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부터 디자인, 철골 용접 등 다양한 숙련 기술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제작과 설치를 진행하는데요. 직원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다 알 정도입니다. 서로 믿음이죠. 제가 저도 뭐 70을 바라보지만 직원들이 같이 만나서 20대, 30대 만나서 같이 지금 다 한갑선에 있어요.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으로 수십 년을 함께해서일까요?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며 작업할 법도 한데 묵묵히 일에만 몰두하는 직원들. 작업장이 사뭇 말없이 조용하지만 빠른 작업 속도와 정밀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른 회사보다도 이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게 좀 낫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는 뭐 이렇게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해외여행을 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좋고 또 직원들도 다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성실과 믿음은 김태서 대표가 강조하는 경영철칙입니다. 무엇보다 일하기 좋고 서로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려 노력해왔는데요. 특히 외국인 직원들에게 더욱 마음을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직원 모두가 탈 없이 10년 이상 장기 근속 중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된 게 저희 쪽에 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신용을 쌓은 거를 저희가 좀 더 키워나가는 게 저희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온 김태서 대표의 취미는 색소폰 연주입니다. 색소폰 연주는 업무의 고단함을 녹여주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김태서 대표의 리프레시를 책임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타리 클럽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타리 활동도 10여 년 이상 해왔고 그렇게 자꾸 그 사회 봉사를 함으로써 나의 행복이죠. 그게 행복함도 느껴지고 그런 게 있죠. 오랜 세월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종로 애들. 전문가는 종로 애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표님의 장인 정신과 임직원 모두의 피나는 노력, 풍부한 경험으로 광고물 제작 선두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앞으로도 국내와 세계 시장에서의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장기 근속 직원들 아닙니까? 예, 거의 다 20, 30년씩 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국 그 격포도 20년 넘은 직원들도 있고, 제일 지금 미얀마 친구들이 10년, 12년부터 9년 정도 된 미얀마 직원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복지 혜택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는 2박 3일 정도 그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직원들을 전체 데리고 2박 3일 정도 야유회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축구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직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묘책을 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들이어서 가는 건데 해외여행을 하지 보자 그래갖고 전 직원을 데리고 한 5년 전부터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박 4일이고 이게 4박 5일이고 여행을 합니다. 해외여행을요? 길지 않은 기간인데, 짧지 않은 기간인데. 예. 어차피 국내에서도 그렇게 뭐 2박 3일 그렇게 하면 그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들더라도 보람되고 직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2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은 뭐 좀 경비를 줄이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나 그 돈을요 코로나가 풀리면 또 여행을 가시겠다고 적금을 들고 계시답니다. 적금의 일부는 다시 직원들한테 돌려줬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은 나의 개인 돈이 아니고 직원들 돈이니까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일부 돌려주고 또 조금 남겨놨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해외 또 매년 또 이런 게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것 우리가 같아요. 가서 맛이 아니라 먹어서 맛이 아닙니다. 반드시 갑시다, 식당에. 아까 화면에 보니까 외국에서 온 직원들도 꽤 보입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뭐 기숙사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기숙사 있습니다. 기숙사 방 세 개 분할해서 있고요. 식사는 같이, 점심은 같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아침, 저녁은 자기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밑반찬 같은 건 이제 안식구가 올려주고 자기들이 사다가 맛있게 자기들이 해 먹습니다. 조리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뭐 오랜 시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술이 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었는데 다행히 따님하고 사위 되시는 분께서 가업을 잇겠다고 하신다면서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엎을까 했는데 저희가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예, 그 딸하고 의논을 했더니 젊은 자기네들이 한번 힘들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와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까지 와서 사기가 대기업 다녔었는데 퇴직하고 와서 같이 지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 부전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보기는 좋은데 직원들만 보살피지 않고 당연히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그 로타리 클럽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봉사단체죠. 로타리 클럽. 고향 고봉 로타리라고 제가 창립을 해서 지금 한 15년째. 창립도 하셨습니까? 네. 해외 봉사, 국내 봉사 조금씩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서 대표님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끝없는 도전이죠. 나에게 기업가 정신이란 끝없는 도전이다. 네. 뭐 아무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오늘 쭉 들은 얘기를 보면은 끝없는 도전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한 방이 더 남아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앞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회사를 2세 체제로 그냥 꾸준히 보람되고 알차게 꾸며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의 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어요. 따님과 사입이 되시는 분이 이제 바톤을 조금씩 넘겨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참 좋았어 기업하기가. 근데 니네 때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그건 들죠. 아무래도 네. 좀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라고 또 보이시는 면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 팁을 이 자리에서 아빠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네요.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재 발굴이 안 되면은 제품에 어떤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지 부부가 두들겨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 어려운데 외국인들이라도 또는 현직에 있는 우리 오래된 직원들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이끌어 나가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찾아 도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로에드의 김태서 대표님은 끈기와 열정으로 그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김태서 대표님이 맺은 결실은 분명 사람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대표님의 자부심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랜 세월 근면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은 종로에드.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날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종로에드, 최고의 광고 구조물 제작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종로에드의 김태서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